대한민국 제18대 현직 대통령 박근혜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 좀 들으세요 좀.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실까? 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듣기 이렇게 싫어하세요.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로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표 의원님이라 부를 날이 이제 한 사흘 남은 것 같아요. 네. 그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 1호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셨고요. 지난 4년 한번 되돌아보면요 어떻습니까? 되게 빨리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많은 일도 있었고 우측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숨차게 뛰어만 온 것 같습니다. 예. 돌이켜 보니까 다분하게 보람과 성취를 이렇게 느낀 적도 많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실수나 또 상처를 드린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종합적으로 숙고 반성도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보람 있었던 거 그럼 딱 가장 앞세울 수 있는 보람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상처가 될 만했던 거 아쉬운 거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긴 한데요. 하나씩만. 우선은 해인이법이라고 예. 제가 4년 전 2016년 당선 다음 날 4월 예. 14일 날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간 하원길에 굴러오던 그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차량에 치여서 숨진 아이가 있었거든요. 예. 그 원인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예. 법안을 만들고 4년 만에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되는 그 순간 너무 숙제를 한 것 같은 느낌, 보람이 컸고요. 네. 네. 아쉬운 거 뭐 좀. 아쉬운 것도 많은데요. 네. 우선은 2013년 1월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 패러디 그림 전시회 물론 네. 제가 알지도 못했고 의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 이름 하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그 작품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도 일었고 네. 많은 여성분들께 상처도 끼쳐드려서 네. 지금도 멍으로 남아 있고요. 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도 여전히 상당한 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 있어서의 몸싸움은 트라우마까지 네. 영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국회가 왜 이래야 하는가, 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민의의 정당이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예.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곳에서 네. 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서 너무 큰 자괴감을 느꼈고요. 뭐 저도 그중 일원이었기 때문에 예. 큰 그 부채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20대 지난 이번 국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국회 법사위원 활동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사위원회에서의 하루하루는 지옥 같았다. 그럼 이 지옥 같았다는 느낌도 역시 이것도 트라우마의 연장선인가요? 네, 그럴 것 같고요. 대개 트라우마를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상처가 되는데요. 네. 법사위가 요새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이라고 해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통과가 되는 것을 법사위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기능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련 법에 소관 부처의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워낙 정쟁이 심했던 20대 국회다 보니까 법사위는 하루하루가 그 해당되는 법안보다는 법안 때문에 불려나온 장관한테 야당은 공격을 하고 여당은 방어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매일매일이 그랬고 그분이 너무 사실 힘들기도 하고 국민들께 빨리 소위 말하는 민생 법안들 처리해서 통과시켜서 문제 해결을 해드리고 경제나 생활에 대한 개선, 복지 개선 해드려야 될 예. 텐데 싸움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본질인 체계 작구 심사보다는 정쟁의 장이 된 것에 대해서 힘들었다 이 말씀하시고 그걸 네. 지옥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느냐 야당이 갖느냐를 갖고 있는데 네.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있죠. 예. 그동안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이란 것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 혹시나 네. 기존 법 체계와 맞지 않든지 헌법에 불합치한다든지 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하기 전에 국회의장 직속의 법제 기능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요.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 하면 법사위가 지금처럼 여야가 위원장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이 내용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당일 때랑 야당일 때랑 서로 입장이 예. 다르다 보니까 야당일 때는 법사위라도 가져서 모든 법안을 여기서 정지시켜 두고 소수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저항권을 발휘하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태도고요. 그건 네. 지금 뭐 보수 진보 모두 떠나서 다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이 그냥 법제가 빠지고 사법위원회로 되는 거네요. 축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법제처가 있으니까 꼭 이름의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예. 법제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감독 관청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능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법제사법위원회 원래 기능, 감독 기관의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관련되는 법을 다른 상임위처럼 소관 법안에 대한 심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체계자구 심사를 뭐 국회의장 직속 별도 기구를 만든다면은 네. 결국 사법위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뀐다든가 기능이 축소되게 되면 그거는 현재 그 여야 구성에서 21대 국회 여야 구성에서 야당이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솔로몬의 되면은- 지혜죠. 아, 그렇게 네. 보시네요. 그럼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전통 관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예. 대신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에 발목 잡기 또 국회 파행 계속되니까 그 기능을 제고하는 서로가 하나씩 가지는 윈윈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다시 한번 더 들여다 볼게요. 표창원 의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제작진이 좀 준비한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아니, 경찰이다. 왜? 경찰이야? 회원님 뭐 심사가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저게 4년 전 2016년도 네, 2016년 말이었죠. 예. 여기서 장재원 의원이 제가 있는 그대로 할게요. 할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완곡하게 네. 뭐를 해야지. 그런데요. 할 뭐가 뭡니까?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활발했었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할지 말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런 의사결집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여야 간에 줄다리기만 하고 있었고요. 네. 국민들은 상당히 요구가 뜨거웠었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탄핵 관련된 입장을 네. 그동안의 발언과 태도를 보고 제가 분류를 해서 네. 탄핵 찬성 의원, 반대 의원, 주저하고 있는 의원 이렇게 3분류를 했던 네.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께서 대단히 분노하셨던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설전을 벌였던 장재원 의원과 며칠 전에 있었던 마지막 본회의에서 웃으면서 악수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격할 땐 격하고 또 저렇게 웃을 땐 웃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보니까 표창원 의원은 모든 어떤 주요 이슈에서 뭐 발언, 자유 발언 비슷하게 아주 격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의원분들과 자주 뭐 다투고 그 뒤에 화해하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네. 장재원과 대단히 조금 특별한 그런 저런 사건도 있었고 네. 이후에 뭐 저도 다시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 심경을 또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네. 장재원 의원도 그랬고요.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뭐 화해의 그런 제스처를 했고 그리고 서로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표 의원은 제가 이제 앞서 질문에서 법사위에서의 활동은 하루하루 지옥 같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상황적이었던 것이 시기가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였잖아요. 전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숙제를 미뤄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그럼 숙제, 미뤄진 숙제는 어떻게 좀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뤄둔 숙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 공정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2016년 박근혜 정권의 탄핵, 그 촛불 시위, 그 당시에 민심은 1% 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탄핵을 요구하시는 목소리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로 탄생할 정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민주당이어서가 아니고 또 문재인 네.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낡은 불공정, 불합리, 특혜, 특권 이것을 이제는 모두 해소하고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을 세워주기를 열망하셨거든요. 네. 또 그러리라 기대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기대와 의무감, 책임감을 안고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볼 때는 당신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당신들 자기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야? 불공정의 요소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잖아요. 네.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정면 돌파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은 이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건 이 부분이고 아니면 잘못이 없었고 오해였고 속 시원하게 다 들여다 보여드릴 그럴 네. 기회는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말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 숙제를 가능하다면 21대 국회에서 이미 국민들께서 다수가 지지를 해주셨고 뭐 180석 가까운 의석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60%가 넘는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때에 그런 혹시라도 우리가 감춰뒀거나 미뤄두었던 숙제가 있다면 털어내고 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아니라면 오해를 털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후반기에 정말 역사적으로 뭐 볼 수 없었던 예. 국민들의 지지가 이어지는 정권의 뭐 교체된 연장이든 이루어지는 그런 예. 정치의 선순환의 역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 표창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도전해서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왜 안 하셨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어쨌든 앞서도 자료 화면도 보여주셨지만 한쪽에 상당히 치우쳐 있고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현재 보수 야당에게는 신랄하고 강한 공격을 해왔던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이제 20대 국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물러나는 게 옳다고 믿고요. 그런 과거에 얽혀 있는 소위 뭐 피가 묻었다고 할까요? 이러한 그 역할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예. 서로 과거에 그런 어떤 얽혀 있는 사연 없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예. 서로 협치할 건 협치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전 얘기 중에요. 말씀 중에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최근에 윤미향 당선인에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에 이제 다른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해찬 대표가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상 털기식은 안 된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해찬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그 민주당 내 다른 이견은 좀 없습니까? 어떻게 대략 동조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당선인도 아니고요. 예. 당을 어떤 당의 회의나 이런 곳에 참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네. 저들 뭐 불출마나 낙선 의원들은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일반론에 비춰봤을 때 윤미향 당선자건 또는 정의기억연대건 네. 위안부 관련 사안이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저는 좀 더 과감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좀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드러내되 예. 지나친 음해나 또는 음모론이나 모략이나 허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밝혀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표 의원은 또 앞서서 줄 세우기 정치를 근절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 당론에 배치되더라도 의원의 1인 1인 헌법기관이라면 소신을 말하라 이런 강한 주문으로 해석이 됐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죠. 예. 어쨌든 국회 전체가 모르겠습니다. 20대 국회 때 제가 목격한 것은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별로 모두가 조금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당이 나 때문에 혹시 지지율이 떨어질까? 네. 내부의 어떤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아주 없어서는 안 되겠죠. 정당이고 개인 플레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독자성과 또는 주체성, 자신이 대표하는 어떤 국민이나 또는 뭐 집단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잘 투영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네.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특히 초선 같은 경우에 중진들에게 뭐 복종한다든지 예. 뭐 90도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이제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사라져야 되겠다. 모두가 선수가 높건 낮건 동등한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그런 주체성과 독자성, 독립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제 말씀의 근본입니다. 네. 초선 의원뿐만 아니라 재선 이상의 의원들한테도 동시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보면요. 경찰 출신 당선자가 9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출신은 좀 줄어들고 경찰 출신은 늘어났다. 그럼 이제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 관련된 세부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경찰 쪽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진단도 있는데 의원들 내무대부를 들여다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고 네. 통합당이 6명, 네. 국민의당이 1명이에요. 여당 숫자가 적어요. 어떤 영향 이게 숫자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정당 소속과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데요. 예. 20대 국회 때도 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도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이 당시에 경찰 출신 의원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분들이 오히려 당의 그런 방침을 뒤따른 것이 더 많았고요. 예. 반대로 검찰 출신 의원 중에 우리 백혜련 의원, 송기현 의원 이런 분들은 강하게 검찰 개혁에 앞장서셨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출신이냐가 바로 그대로 의정 활동에 반영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 개인의 철학 또 당의 방침 이런 것들과 어울려서 또 시대 정신 나아가기 때문에 경찰도 아직까지 경찰 개혁이 다 안 됐거든요. 예. 경찰 출신 의원이 많다고 해서 경찰 개혁 과정에 왜곡될 수도 없고요. 또 검찰 개혁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리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 출신 의원들도 어떤 특정한 조직 논리에 줄 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죠.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계 은퇴한 뒤에 수사 전문가와 작가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치와 관련된 추리 소설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네. 어떻게 실제적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잡고 좀 준비 중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습작을 해둔 게 있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추리 작가가 또 코난 도일이 제 경쟁자이기도 해서 코난 일본의 김도일. 네. 그래서 그 습작 작품 중에 정치 관련한 사건은 없는데요. 네. 제가 4년 국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다도 완곡하게 추리 소설의 형태로 혹시라도 정치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재미있는 추리 소설인데 정치 내면의 이야기가 좀 엿보일 수 있도록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현재. 그렇다면 이제 표창원 의원의 그 지명도라든지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건 소설 속의 모티브가 어느 정도의 그 픽션이냐 넌픽션이냐 가지고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 그 캐릭터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 의원님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올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예. 여러 분들에서 여러 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뒤섞어서 누구인지 모르게. 네.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셨거나 또는 이렇게 짚어보실 수 있는 정치인의 특성, 이중성 또는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 이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뭐 타협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추리소설 속에 들어가면서 예. 사건의 발단이 되고 전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작품을 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잠시 이제 속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요 다음 주에 당권 도전을 선언할 듯 결심이 섰다고 그랬습니다. 네. 좀 전에 분명히 지금 이제 본인이 21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한계를 두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표창원 의원의 그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파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요? 이낙연 당선자 전 총리께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흔들리지 않는 제 1위의 대권 유력 주자고요. 지지율 1위이시고 우리 민주당의 가장 리더십의 선두에 계시죠. 네. 그런 분께서 현재 그 소위 대권이라고 하는 다음 대선 출마에만 집중하고 당의 어떤 업무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냐, 네. 아니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됨으로써 당의 혁신도 이끌고 그와 함께 당 전체가 대권을 다시 권력을 창출하는 모습으로 변하는데 직접 들어갈 것인가 대단히 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네, 당의 부분과 대권의 캠프가 서로 불협화음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책임을 지고 당의 모습도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도 끌고 나가시면서 결국 그것으로 평가받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로서 다음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은 불출마해서 21대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셨지만은요 대선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대선 국면에 표창원 의원 다시 정치권에 다시 역할을 하러 등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제가 신이 아니니까 뭐 절대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제 마음으로는 전혀 이제는 정치 현장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결심이고요. 은퇴, 뭐 제대, 졸업 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표창원 의원 귀한 인터뷰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